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섬이란 말이 영어로는 인슐러도 있고 아이슬 있고 아이슬란드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었어요.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섬이라 그러면 라틴어에서는요, 인슐러라고 불러요. 근데 고대 프랑스에서는 아이슬이란 말을 하고요. 웨일시어로서는요, 이니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고대 이리시어에서는 이니스라고 해서 이니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아일랜드란 말을 쓰고요. 고대 프러시아에서는 아일랜드, 그 다음 중세 더치에서는요 아일랜드라 썼어요. 마찬가지로 데니시, 즉 덴마크에서도 올랜드를 했어요. 비슷한 말을 쓰고 있네요. 그 다음 그리스에서는요 니시스란 말을 쓰는데요. 네시스, 니시스란 말을 쓰는데 과연 이 말이 뭔지 서양 학자들도요 정확하지 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인솔트에서요, 솔트가 소금이잖아요. 즉 소금물 속, 다시 말하면 바닷물 속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강에 있는 섬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원학자 반이라는 사람이요 고대 이리시어에 있는 이니스나 웰시어에 있는 이니스 또는 그리스에 나오는 니소스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의견이 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말을 좀 찾아보면요. 섬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글이 선화, 봉사, 고려, 도경이란 34권에 보면요. 해도편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송나라 사람 서경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면서요. 이 말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뭐라 해놨냐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취락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주라 한다라고 적어놨고요. 주보다 작지만 사람이 또 살 수 있는 곳은 도다라고 해서 섬도자를 쓰고 있고요. 그보다 또 작은 것은 섬서자를 써서 서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또 서보다 작지만 초목이 있는 것을 섬이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서보다 작고 초목이 있는 것을 섬이라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서와 섬과 같지만 그 바탕 자체가 순수하게 돌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암초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섬을 뜻하는 우리 한자는 섬도자가 있잖아요. 그 도자를 파자해 보니까요. 새가 땅을 들고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떠 있다 해서 떠에서 떠가 되고 떠가 묘가 되고 묘가 도가 됐다는 것은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럼 물 위에 떠 있는데 마치 새가 땅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 것이 도란 말이에요. 근데 섬자를 보게 되면 섬을 파자해 보면요. 이 섬은 이형을 나타낼 뜻 쓰고요. 또는 섬을 나타낼 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다 하는 말이 요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에서 땅을 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다라는 우리말은 내다, 니다, 이다, 일다, 니다, 잉으다라는 말로 여러 방언에서 쓰고 있었어요. 내다, 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웰시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에서 있는 이니스 또는 이니스 여기서 있는 네소사니까 내다 하는 말하고 네어쓰다 하니까요. 이고 쓰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과 우리말 지금 니다, 이다 하는 말하고 같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섬이란 말은 이고 서 있는 형국이다 하니까 한자말 섬자를 파자해보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지금 섬자를 적고 있잖아요. 이 섬자를 보게 되면 딱 지금 위에 풀을 지금 이고 있으니까 서경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밑에는 보니까 이게 사각으로 봐서는 이건 돌이나 뭐든 밑에 뿌리고 그 위에 지금 풀을 지금 이고 있는데 이형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형을 이고 있잖아요. 지붕을. 그것도 위에 지금 밑에 집 위에다가 지금 풀을 갖다 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또 안악내들이 지금 물건을 이고 있는데 이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 딱 보면 똑같죠. 지금 그대로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근데 섬의 지금 사진을 보게 돼도 형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을 뜻하는 말은 물 위에서 땅을 이고 있다 하는 것이 명쾌하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영어에서 어떻게 쓰는가 한번 봅시다. 라틴에서는 인슐라라고 했는데요. 자, 인슐라의 형태를 떼고 있는 걸 보니까 인설 하니까 이 말은 이고 니설, 니고 있는, 니고 서 있다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고 서 있는 것을 인설이라 했잖아요. 거기다가 아자를 쓰면 이건 아름다울 아자나 모양을 나타낼 때, 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아를 붙이는 거예요. 큰 뜻은 없어요. 그냥 이고 서 있는 형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 서 있으니까 섬이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다음 형사 형태는 인슐러죠. 인슐러 하게 되면요, 이곳 니곳 서 있는 을이는 관련되다 할 때 우리가 을이란 말을 써요, 우리말에. 그래서 섬에, 섬사람의 편협한, 고립한 또는 란게란스 섬에 또는 섬주인이란 말도 사용돼요. 형사형으로 쓸 때는 인슐러, 그 다음 우리가 명사로 쓸 때는 인슐러란 말을 쓴다는 건 금방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동사 형태로 이제 갈게요. 인슐레이트 하게 되면, 인슐레이트 하게 되면 at를 붙이면 동사 형태잖아요. 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니셜, 이고 니고 서 있게 하다 하니까 섬으로 만들다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인슐레이트 하게 되면요, 격리하다, 고립시키다, 섬으로 만들다 또는 절연하다 뜻이 있어요. 고립하다 뜻에서 절연하다는 말은 전기나 또는 열이 통하지 않게 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형을 쓰게 되면 인슐레이트란 말을 쓰는데요, 인슐레이트 하게 되면 격리하는 사람이나 절연물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또는 단열재도 사용돼요. 지금 그림에 보면 인슐레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애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해서 우리 전신주나 이런 데 보면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전기조, 이게 전기가 절연돼서요, 전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슐레이터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인슐레이터 사진에 보시면, 예, 인슐레이터. 그 다음 지금 인슐레이터 대해서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의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인슐레이터 된 겁니다. 또 관련된 말이에요, 인슐린이란 말이 있어요. 인슐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설이란 말이 금방 섬이잖아요. 그 섬에서 나오는 인자, 성분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는 뒤에서 설명하겠는데요, 췌장에 보면 췌장을 이자라 부르잖아요. 그 이자에서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나오는 그 세포의 모양이 섬처럼 생긴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걸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했어요. 랑게르 한스 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고, 이것이 이제 그 단백질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슐린이라는 말을 붙여서 결국 섬에서 나오는 성분 인자다 한 것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번에는요, 피닌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피닌슐을 할 때 펜이란 말은 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반은 2분의 1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너 반 죽었다 이러면 2분의 1 죽었다 뜻은 아니잖아요. 거의, 거의 almost란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펜이란 말은 거의 almost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이죠. 거의, 거진 섬이다 하니까 인슐러를 써서 거진 섬이다 하는 것이 바로 반도예요. 이때 반은 2분의 1 아니에요. 예, 거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면요, 우리 한반도가 나 있잖아요. 일본은 전체 쭉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사방이 사면이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은 섬이라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삼면만 바다로 서 있지 마지막에 이 위쪽에 북쪽은 지금 대륙과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섬은 아닌데 남이 볼 때는 거의 섬처럼 보인다. 즉 4분의 3이 섬이니까 뭐라고요? 반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코리안 페닌슐라 정도는 여러분 완전 상식이죠. 예, 이거 한국을 말하는데 코리안 페닌슐라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저 형태가 지금 아이설과 또는 인슐라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거, 아이설, 이니스, 유니스, 그다음 아일랜드 이런 것들은 이런 모양으로 써 있는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에이트라고 하는 건데, 철자는 두 가지로 써요. 철자 두 가지 쓰더라도 에이트란 말은 이다 말이에요. 이다, 이고 있다인데, 요 OT는 뭐냐면요, 앳되다는 뜻이에요. 앳되다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은 것을 뜻할 때 우리가 앳되다 하잖아요. 앳된 얼굴, 앳되는 아주 어리다 뜻이에요. 그래서 작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고 있는데 작다니까 작게 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땅을 이고 있는데 그 크기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에 있는 작은 섬을 여기 에이트라 부릅니다. 이거는 강에 있는 섬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닷물에 있다는 아까 인슐 할 때 솔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섬이. 그러니까 섬이 바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곳에 있는 물 위에서 이곳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다란 말과 작다는 at를 써서 에이트란 말을 붙인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죠? 강에 있는 섬도 섬이니까요. 그 다음 이번엔 R인데 S는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 서 있단 말이죠. 이곳 서 있다. 서고 있다니까. 그걸 갖다가 얘들은 발음을 갖다가 또 I를 해요. S는 또 빠트려 먹어요. 그러니까 이고 있다는 말을 먼저 해가 I를 하는데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섬. 작은 섬으로 만들다. 작은 섬에 두다. 고립시키다. 작은 섬에 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변형시켜서요. 여기다 IN이나 EN을 붙이게 되면 요건 한다 뜻이잖아요. 무엇을 한다. make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요 EN 붙이면 make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스라니까 섬이잖아요. 이곳에 있는 게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make island 되니까요. 섬을 만들다잖아요. 그래서 섬을 만들다, 섬에 두다, 고립시키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예, 두 개 붙이니까 딱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an isle 하는 거. 발음도 isle이라고 그러죠. 얘들은 예, isle. S는 또 묵음이 돼버립니다. 그 an isle 하게 되면 섬으로 만들다. isle 하면 그냥 섬. 예, 두 가지 같이 이어주면 좋겠죠. 예, 섬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섬이죠. 그 다음 아일릿 또 S가 발음이 안 되는 묵음입니다. 아일릿 이틀 들어가면 또 애때다 뜻이죠. 작다 뜻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섬 비슷한 것. 그게 섬도 아니고 섬 비슷한 것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죠. 섬은 섬인데 섬 이제 풀은 있으니까 섬은 맞죠. 예, 위에 풀이 섬은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거의 바위가 지금 다 있고 이건 뭐 섬같이 나면 풀 조금밖에 없는 이런 거니까 아주 작은 섬 이걸 갖다가 아일릿 이렇게 이틀을 붙여서 작다는 것을 붙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랑게르 한스 아이슬랜드인데요. 섬은 섬인데 작은 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랑게르 한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을 붙여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의사입니다. 독일 의사인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 해서 랑게르 한스 아일릿이라 부르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요. 이자에 있는데요. 세포가 모여서 섬처럼 보이는 뇌 분비 조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섬에서 나온다 해서 인슐라에다가 인 붙여서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인슐린은 바로 혈당을 갖다가 조정할 때 쓰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당뇨병이죠. 그죠? 당뇨병 걸린 사람은 이걸 갖다가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주사를 맞아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거죠. 자, 요거 보면 팬크리즈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여기 이자인데요. 지금 이자는 여기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이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간 바로 밑에, 장 바로 밑에, 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 바로 밑에. 이게 이자인데요. 그 이자의 지금 확대한 그림이 바로 요거고요. 그걸 다시 확대한 그림이 요건데요. 요 지금 보게 되면 요 지금 푸른색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노란색 지금 세포들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마치 섬처럼 보이잖아요. 그 섬은 섬인데 랑게르 한스라는 독일 의사가 발견했다 해서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불러서 영어로 랑게르 한스 아일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번엔 자 아일랜드란 말을 먼저 할게요. S는 또 계속해서 묵음이 됩니다. 이곳 서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서 있는 땅에서 아일랜드가 됐어요. 섬, 고립된 언덕, 섬으로 만들다, 섬에 두다, 고립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땅은 땅인데 이곳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동사로 쓰면 아이솔레이트가 됩니다. 이번엔 또 S가 발음되죠.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랐어요. 지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지금 발음이 S를 묵음으로 했다가 안 했다 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하고 다르지 고립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통로예요, 통로. 통로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발음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고 이래서 이 말이 지금 발음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러나 철자는 자기네들 조상도 우리말을 따갈 때 정확하게 따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똑똑한데 밑에 후손들이 지금 자기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겠어요, 불쌍한 애들. 예,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는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강국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물질도 우리가 발달해서 기술만 우수해지면 우리는 이 세계를 갖다가 우리 거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국뽕에 사로잡지 말고 정확하게 이걸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국뽕만 하고 거품만 묻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발견해서 이걸 갖다가 딱 들이매가지고 빼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국뽕에 사로잡혀가 거품 문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딱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솔레이터 이고 서 있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섬으로 만들다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고립시키다, 분리하다, 절연하다, 격리된 것, 격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아가씨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그림 같은데요. 쓸쓸하게 지금 있는 거죠. 고립시키다. 명사형은 isolation이에요. isolation, 고립화, 고독, 격리, 분리, 차단, 격리, 사육된다 할 때 isol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또 섬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요. home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말 그대로 보면 오름이죠. 오름. 올랐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올라온 땅이 바로 home입니다. 오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가에 기름진 낮은 땅, 호수에 있는 섬, 강에 있는 섬, 작은 섬. 영국에서 이걸 갖다가 많이 써요. 전미사로서. 영국을 왜 영국에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들었냐면 거기 켈트족이 있죠. 그 켈트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동이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얘들이. 그 중에 이제 지명 이름 하나가요. 이게 스톡홀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톡홀름이죠. 스탁이란 말은 짝대기를 뜻하는 말 될 수 있어요. 보면 짝대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쪼개다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짝대기는 낚싯대로 나타나는 말이고요. 쪼개는 것은 안으로 푹 들어갔다는 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톡홀름이란 진짜 뜻은 뭐냐 하면 낚시하는 섬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쪼개기다 보면 짝대기가 맞겠죠. 그죠? 근데 자기네들도 이 두 가지가 어느 건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존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짝대기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낚시가 있으니까 그죠? 낚시하는 오름 땅이니까 스톡홀름은 낚시하던 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스톡홀름이 지금 사진이 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게 스톡홀름인데 보니까 지금 섬이 많죠. 섬이 중간중간에 넣어봐서 여기서 낚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낚시하는 섬에서 아마 스톡홀름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추정돼요. 자, 이번엔 그리스어로서요. 니어서서 이게 바로 이곳서서죠. 그대로 빼박이죠. 이거는 니고섰다는 거. 이곳서 있다 뜻이잖아요. 그게 섬을 나타내는 말이죠. 니고라는 말은 우리 이고의 옛말입니다. 두음법칙이 사용돼서 우리가 지금 이고 하는데 니고가 맞죠. 그러니까 두음법칙이나 우리 지금 잃어버린 후민정음의 네 글자라든지 또는 병섬 이런 것들을 살려내면요. 영어하고 우리말이 같다는 사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니고서서 하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바로 섬을 뜻하는 말이 돼서 니서서라는 말 붙이면 다 섬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도니시아 하는 거죠. 인도니시아, 니저 이래 되죠. 그때 요 인도라는 말은 뭐 고유한 말이니까 인도잖아요. 인도. 인도는 인디아에서 나왔는데 요건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인도로 받아들일게요. 인도에다가 니서사니까 섬이잖아요. 근데 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 에워싸다 뜻이에요. 우리 나라 국자를 보면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에워싼 형태잖아요. 나라가 뭐냐? 에워싸고 있는 게 바로 이하예요. 그래서 인도니스 에워 하니까 이건 나라를 뜻하니까 인도섬 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멜라네시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멜라 하는 것은 멀어졌다, 눈이 멀다는 맹인할 때 그건 맹자예요. 멀었다, 눈이 멀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멜라 하는 것이 시꺼멓다, 어둡다 이런 말이죠. 어둡게 된 섬에다가 나라 하니까 검은 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라네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은 마이크로네시아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는 미 갈아, 막 갈았다니까 작게 갈아서 아주 갈았다 뜻이죠. 밀을 갈듯이 갈아서 아주 작은데 마이크로라는 뜻을 쓰죠. 니어스에 하니까 작은 섬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마이크로네시아 하니까. 그 다음 우리가 폴리네시아 하는 말인데 팔러는 불릴 때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여러 개가 섬이 있는 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요 지금 사진을 보면 한 곳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호주하고 이 아시아하고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여기 인도네시아고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지금 붉은색 된 거, 분홍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마이크로네시아입니다. 아주 작은 섬들이 많다해서 마이크로네시아. 그 밑에 지금 초록색으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멜라네시아입니다. 멜라네시아가 바로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땅이 좀 끄뭇하고 했어요. 멜라네시아가 이거요.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섬이 아주 많다 그래서 폴리네시아입니다. 폴리네시아.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진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호주하고 지금 여기 베트남 쪽에 있잖아요. 여기 라오스, 베트남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중간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 그다음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크로네시아. 그 밑에 있는 초록색은 멜라네시아. 그다음에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폴리네시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게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상식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예. 그다음 자 다시 또 갈게요. 커스니즈란 말이 있습니다. 커스니시는 어디냐면요. 마찬가지로 니서사니까 섬이잖아요. 근데 여기 크로스 하는 말이 여기 걸어서 걸어져서 말은요. 걸다란 뜻이에요. 걸다란 말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을 나타내 원래 걸다란 말은 뭐가 그 성분이 진득한 것이 많을 때 기름기가 많다 뜻에서 걸다란 말 쓰잖아요. 근데 그런 땅을 나타내는 말인데 바로 반도를 뜻하는 말인데 어디냐면요.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에. 예, 이쪽을 갖다 나타내는데 요게 터키 쪽이에요. 터키. 터키 쪽에 있는 요 나라들이 바로 요렇게 요 걸프만이 있네요. 걸프만. 예, 걸프 오브 사로스만이 여기 있는데 요쪽 땅이 바로 예, 지금 말하는 커스니스입니다. 예, 유럽인입니다. 이게 유럽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번엔 이제 도데카니즈란 말이 있습니다. 도데카니즈는 도데카란 말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2개란 뜻인데 왜 12개가 도데카냐면 두에다가 플러스 데카. 데카는 것은 더 키다 뜻인데요. 더 키다는 것은 서로 X자로 한다 뜻이에요. X로. 팔을 갖다 쭉 편다 뜻이에요. 더 키다 말은 팔을 편는데 요 십자 있잖아요. 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서로 두 개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팔을 이렇게 펼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 팔 두 개, 다리 두 개를 쫙 벌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꼬표의 지금 중심이 사람 몸이고요. 요 두 개 위에 두 개는 팔이고요. 밑에 두 개는 다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를 표시하는 건데요. 사람 몸을 다 이렇게 쭉 폈다 뜻이에요. 그게 더 켜다 뜻이에요. 우리말에. 그래서 10을 나타내고 요건 1을 나타냈어요. 두 개를 나타내잖아요. 두 개다가 10다니까 12가 돼서 12개의 섬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지금 이쪽에 있어요. 에게해가 있는데요. 에게해. 여기 에게해란 말이에요. 에게해에 12개의 지금 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에게해 남동쪽에 있는 12개의 섬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데카니즈라고 부릅니다. 에게해 쪽에 있는 이 에게섬인데 에게 그 바다인데 거기에 12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그걸 도데카니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은 펠로폰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로폰니시아인데요. 펠롭이란 말은 펠로폰은 뭐냐면요. 그리스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때 펠롭스란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 펠이란 말은 바래다 뜻이고요. 아퍼나서 알박었다니까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두운 눈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펠롭스란 말이. 예, 뭐 설명 더 하자면 탄탈루스의 아들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펠롭스의 그 섬이다 했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펠롭스 여기 지금 초록색 있잖아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는 하니까 아테네가 여기 있다는 말이고 여기 터키가 있네요. 터키가 있고 이쪽 섬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유럽에 있는 섬을 나타내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섬의 한 종류인 스케일이란 말인데요. 이 스케일은 말 그대로 쪼개에다가 늘려 이 말이죠. 늘리다니까 쪼개져 가지고 쭉 늘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진 돌이 쭉 늘어져 있는데요. 섬, 바다 위에 줄져 있는 바위돌,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쪼개져 가지고 막 늘려져 있잖아요.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걸 스케일이라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바위들을 갖다가 바닷가에 있는 바위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 푸른색이 있지만 이건 초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풀 정도가 되고 뭐 해초 정도 되지 여기가 나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나무가 무성하진 않잖아요. 나무 있다 하더라도 작은 나무 같은 거 아주 교목 같은 거 한두 개 뭐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 정도 되는 것을 스케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섬은 아니죠. 이건 섬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암초를 나타낸 말은 리프로 말을 써요. 리프는 뭐냐? 뭐 글자들을 읽으면 옆구리란 뜻이에요. 옆구리. 예, 옆구리란 뜻은 옆으로 쭉 이어졌다 뜻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쭉 이어진 바다의 능선을 뜻하는 말로 암초, 사주, 모래톱, 광맥을 뜻할 때 이 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바닷가 근처가 한번 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지금 길게 쭉 늘어져 가지고 그 돌이 지금 넣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립이라고 부릅니다. 암초라 부르죠. 우리가 보통 암초를 립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죠. 사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립. 관련된 말이 그냥 립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엽이죠. 옆으로 이어졌다 해서 늑골이나 갈비뼈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우리 이 늑골 있잖아요. 이걸 립이라 부르죠. 예, 같은 데서 어원이 나왔다. 즉 엽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K나 키란 말이 있는데 K 키는 끼어 있다에서 나왔죠. 끼어 있단 말인데 에워싸진 곳을 말합니다. 에워싸진 곳. 예, 작은 암초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작은 암초. 예. 어떤 거냐면요. 사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요거 이런 모양. 요게 바로 키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요게 예. 키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키. 예.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키라고 부릅니다. 키 이렇게 발음은 K라고 부릅니다. 왜 K냐면요. 에워싸져가 있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끼어 있다 뜻입니다. 끼어 있다. 관련된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키란 말인데 이것도 끼어 있다 뜻입니다. 에워싸져 있어서요. 선창, 부둣과 방파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키란 말이 끼어져 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아키펠라고란 말이 있습니다. 아크펠라고. 아크란 말은 일으키다 뜻이고요. 일으키다 해서 최고란 뜻이에요. 펠라고 하는 것은 펴, 넓혀에서 나왔는데요. 뜻은 중요한 바다란 뜻이에요. 즉 군도란 뜻인데요. 섬이 많은 바다. 특히 에게해가 바로 그런데요. 지금 섬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런 걸 아키펠라고라고 부릅니다. 아키펠라고. 어디서 나왔냐면요. 플래식이란 말인데 펴, 넓혀지게 했어요. 넓게 펼쳐 있자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대양을 뜻하는 말이에요. 대양. 원양에 사니까 아주 넓은 바다를 우리가 플래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키란 말을 붙이니까 최고의 펠러고 하니까 최고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바다라는 뜻인데 왜 중요한 바다냐 하면 이렇게 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섬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니셜을 했는데 아이슬 뜻이 여러 가지 발음이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요. 니서스란 말인데 근본적인 뜻은 이 지금 섬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즉 이곳에 있는 형태다. 이제 안악내가 지금 짐을 이고 서 있듯이 물 속에서 땅을 이고 있는 모양이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앞으로는 섬은 여러 가지 발음은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뜻은 물 속에서 땅을 이고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훈민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말과 영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